그러면 서실 필요 없이 여기 앉아도 됩니다. 이거 하려고 무대가 깨끗하니까. 오늘 아마 이게 꽉 찬 이유는 오늘이 5.16 50주년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5.16 갔을 때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5.16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 5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자신이나 부모가 5.16을 당시에 가지고 당시에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찬성했다는 사람 한 소름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1962년 5월 16일에 5.16을 찬성한 사람 그 5월 16일 날 아침에 이 미국 망청대에서 서울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60%가 찬성이고 40%가 반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가 하버드대학 다니는 학자가 서진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90년대에 일어난 재밌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상대로 1961년 5월 16일 날 당신은 5.16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니까 역시 찬성했다는 사람이 약 60% 나왔어요. 그러면 5.16이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못한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한 70%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늘 여기 손드신 분들도 대충 한 60, 70%의 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상으로는 5.16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5.16에 대한 평가가 여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합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5.16 50주년이라고 해서 요새 김종필 씨가 오랜만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세 차례 걸쳐서 인터뷰가 나오고 아니 드문디 중앙일보에서 논문이 많이 하고 그래서 5.16을 지금 자신있게 전문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존하시는 분 중에서는 역시 박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종필 당시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명 사건에 관계돼서 검증대 조사를 받자 전력서를 제출해가지고 전력을 한 다음에 이 5.16 계획을 아주 정력적으로 했습니다. 그분 이야기 들으면 5.16은 올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군복을 벗은 다음에 한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자로는 아직도 건강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은 장경순 씨는 당시에 중대장이었습니다. 육군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당일날 박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날 박 대통령하고 행동을 쭉 같이 한 사람입니다. 장경순 씨가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날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 중에는 이석재 전 감사원장이 살아계셨는데 올 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 5.16의 피해자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5.16의 피해자는 당시에 국방위원장이던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이철성 씨입니다. 이철성 씨. 이 이철성 씨는 원래 박 대통령이 사단장하고 일군 참모장할 때 아주 가까웠어요. 왜 가까웠느냐 하니까 이철성 씨는 원래 우익적인 사람인데다가 군에 아는 사람이 많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고 하니까 감사를 하러 갈 때 군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군인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때 자기 친구인 한웅진 씨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박정희 준장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당시에 집권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소속 중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제일
열부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작년 정부한테 박정희 소장은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그때 이철성 씨가 장면 총리한테 이 박정희 장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은 벗지 않고 2군 부사령관으로 전보가 됐고 2군 부사령관으로 전보가 돼가지고 부사령관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대구에서 마음 놓고 이 5.16을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나니까 이 5.16을 이제는 비로소 좀 역사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법률적인 거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쿠데타가 헌법에 위반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고 싶고 역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굵게 보고 큰 그림을 보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니까 이제는 50년이 지났으니까 5.16은 역사의 탐구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6 이야기를 해도 아주 담담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사태라든지 12.12 사건은 당사자들이 지금 다 살아있고 이것은 오늘도 살아있는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담담하게 보기가 힘들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사건 또한 역사 속에 묻혀가지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16을 이번에 제가 만든 책 한강 새벽이라는 책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5.16을 보는 관점이 또 다른 측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5.16이 무혈 쿠데타였어요. 무혈, 피를 흘리지 않았다. 이 혁명이나 쿠데타에는 피를 흘리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피를 적게 흘리는 이집트에서도 한 3, 4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에서는 인중봉기가 일어났는데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비무장한 시위대를 향해서 그냥 탱크를 갖다 놓고 그것도 개포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명이 죽었다고 봅니다. 리비아에서는 그냥 내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원래 쿠데타나 혁명은 이런 피를 흘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5.16은 피를 안 흘렸습니다. 한강에서 혁명들이 저지를 하다가 가벼운 총격전 끝에 한 3명이 다친 것밖에 없습니다. 피를 안 흘린 것이 아주 다행이죠. 왜냐? 혁명을, 쿠데타를 피를 통해서 흘려가지고 집권을 하면 반드시 그 집권한 사람이 불안을 느낍니다. 정권을 놓으면 어떻게 될 거냐. 또 반혁명 세력이 자기들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신경 과민 상태가 돼가지고 또 피를 흘리게 돼요. 피는 피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왜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날 밤에 이 박정희 소장이 주체 세력 장교들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혁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자는 걸로 된 거죠. 그래서 5.16 군사혁명 공약 6조까지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 기행사는 맡길 데가 없다. 바로 장도영 이름으로 혁명 공약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도영 씨는 혁명을 지휘한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마지막에는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5.16 혁명을 주도했던 박정희 소장이나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선한 사람이었다. 인명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보통 이 쿠데타를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좌절되면 그건 뭐 바로 반란 혐의로 사형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 쉬워요. 또 그때는 피해간에 서로 뒤엉켜가 있고 같은 사무실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쿠데타 하는 사람이 같이
같이 피가 있기도 해가지고 아주 곤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것은 첫째는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김정필, 육사 8기생 이런 분들의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쿠데타를 막아야 될 사람이 막지 않았습니다. 막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광적대장이죠. 광적대장. 이런 거 하라고 광적대장을 썼어요. 광적대장도 다 쿠데타 진행 상황을 다 알면서 박정희 소장을 잡아넣자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쿠데타를 막아야 될 책임자는 장도영 육군사무총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박정희로부터 끊이는 계획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도 내가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잡아넣지도 않고 하는 이런 양다리 작전, 아주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총리는 다른 쪽으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장면 총리한테 직접 여러 채널로 가가지고 5.16이 지금 쿠데타 모임 진행 중이다. 그 주모자는 박정희 소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하고 그때마다 장동식을 불러가지고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때마다 장동식가 돌아와가지고는 너무 명랑한 낭설입니다. 박정희가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장면 총리가 아주 직접적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를 잡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5.16이 나버렸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총리의 우유부단, 그 다음에 5.16 당일날 장면 총리가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반도 호텔에 있다가 총동이 내리니까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려고 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대화동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분이 군 통수권까지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든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압군을 동원할 수가 있었어요. 또 매경도 사령관한테 연락을 했더라면 아마 이분이 와가지고 장면 총리를 보호를 해가지고 우리 8군 용산기지로 모셔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일본 사령관 이할림 중령한테 전화를 걸었으면은 쿠데타 진압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장면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든 통일수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고민만 하고 기도만 하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장면 총리가 아마 자기가 쿠데타를 진압하기 시작을 하면 피를 흘릴 것이다. 휴전선이 아직도 있는데 피를 흘리면 북한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발동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출신이 다르죠. 장면하고. 장면은 민주당 신파죠. 신파 부파가 있었어요. 부파 출신이 윤보선 씨였습니다. 그래서 4.19 직후에 7월 29일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되는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때 내각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먼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누구 선출했냐 하면은 윤보선 씨를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합니다. 윤보선 씨가 누구를 지명을 했느냐 하면 김도현 씨를 지명을 했습니다. 김도현 씨는 우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몇 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작년 심파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을 해서 몇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심파, 우파가
사고다가 결국 주변에서 밀려났다가 판단한 국가 사람들이 그냥 별도의 당을 만들어서 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당. 그래서 유진선 씨, 김동연 씨 이런 사람들은 새로 만든 시민당이라는 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5.16이 일어나니까 윤보선 씨의 첫 반응은 올 것이 왔다 했어요. 올 것이 왔다.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오른도 유엔군 총사령관이 와가지고 진압을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할 때 윤보선 씨가 거절을 합니다. 진압하면 유혈 사태가 난다. 공산군이 쳐들어오고 온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진압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진압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이활린 일군사령관이 어떻게 군대를 동원합니까? 물론 그때 작전 지휘권은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백오른도 유엔군 사령관이 자기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주권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진압군을 동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군이 움직이고